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새해 첫 달에도 22.2% 증가하며 1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수출이 492억 1천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역대 1월 수출 가운데 최대 실적이고 지난해 12월 수출 증가율 8.9%보다 상승폭이 크게 확대된 것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이번 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1%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16년 8월 0.5%를 기록한 뒤 1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품목별 등락률을 보면 토마토와 무, 배추, 당근 등의 농산물 가격이 내려가며 채소류 가격이 12.9% 하락했고 전체 물가를 0.25%포인트 끌어내렸습니다. 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한국산 세탁기, 태양광 패널에 대한 미국 측의 세이프가드 결정이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 개정 협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협상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다른 추가적인 조치들이 취해진다면 더 그럴 수 있다며 한국 측이 이번 세이프가드를 세계 무역기구에 제속키로 한 데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반복적으로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한 지주회사 SK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금지 규정을 위반한 지주회사 SK에 대해 SK증권 보유지분 9.88%를 1년 이내에 전량 처분토록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과징금 29억 6,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2월 들어 첫 거래일이고요. 양시장은 지금 보합권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정도입니다.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첫날부터 가져가지는 않고 있는데 오늘 시장 역시나 삼성전자의 흐름 그리고 코스닥 주도주의 귀환 여부 그리고 FOMC 이후의 상황들에 대한 전망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전일 50대 1 액면 분할을 결정한 삼성전자 전일장을 잠시 리뷰를 해보자면 장중에는 270만 원까지 터치하면서 큰 폭의 상승이 나왔지만 장 막판에는 상승폭 거의 내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장에도 장 초반에 좀 오르는가 했는데 현재는 삼성전자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나 외국인의 강한 매도가 상승 흐름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재라고는 하는데 이 거래일 연속 특히나 주춤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갸우뚱할 수 있는 시점이고요. 여기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형 바이오주들이 지금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낙폭을 더 키워가면서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3인방을 비롯해 바이로메드 대형 바이오주들이 줄줄이 낙폭 키우고 있어서 상황이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FOMC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금리는 동결됐지만 3월에는 인상할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가 유력하게 나오고 있고요. 채권금리 등에 대한 경계감 높아진 상황입니다. 또 비교적 매파적이었다라는 발언 역시 긴축에 대한 가능성 높이면서 시장 긴장감을 좀 더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양시장 모두 상승 흐름 가져갔고요.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엔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상승폭을 가져오면서 2월 증시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합니다. 하지만 많이 오른 만큼 2월 증시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경계감도 지금 한창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점들을 주목해야 할지 오늘장, 내일장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강보합권입니다. 2569.42포인트입니다. 2570포인트가 살짝 무너져 있는 상황인데 일단 오늘은 2570선 위아래로 공방을 좀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만 나오는 매수라고 하는데 일단 일중으로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다시피 2580선 장 초반에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이내 상승폭 제한적이고요. 상승 흐름들 꺾였습니다. 2566포인트대까지 내려왔고 현재 포인트도 2570포인트 밑에서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기관이 팔고 외국인이 팝니다. 특히나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2,141억 원이나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투자만이 기관 투자 가운데는 사고 있고요. 개인이 2,466억 원 삽니다. 특히나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 IT주들을 오늘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라가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상승폭이 미미합니다. SK하이닉스도 지금 1%의 상승에 그치고 있고요. 현대차 전일 좋은 흐름 나왔는데 오늘은 좀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포스코가 3.68%나 올라가면서 40만 원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네이버도 올라갑니다. 1.76%.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좀 좋고요. LG화학은 역대 최대 실적 어제 또 발표를 했는데 2.78% 오히려 주가는 밀립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올라가고요. KB금융, 삼성물산도 빠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삼성생명, 신한지주, 현대모비스, 보합폭은 빠지고요. 한국전력과 SK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지수는 912.52포인트의 거래가 되면서 약보합권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 1포인트 정도 지금 낙폭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거의 빠진 수준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18포인트 마찬가지로 좀 좋게 출발하는가 했는데 902포인트대까지 급락했고요. 장 초반에 이후에 지금 한 10포인트 정도 회복해서 약보합권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 기관이 삽니다. 개인이 38억 원 사고요. 기관이 1665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 가운데 금융투자 쪽에서 거의 다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668억 원이나 사네요. 외국인은 1555억 원 역시나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진, 바이로메드 대형 바이오주들 모두 줄줄이 지금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CJENM은 2.88% 상승하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할까요? 티슈딘, 메디톡스 역시 빠지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낙폭이 크진 않습니다. 펄어비스 반등 성공했고요. 포스코킴텍 지금 5만원에서 50원 모자랍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로엔 오늘 낙폭이 큽니다. 10만 5천원대까지 밀려 내려왔네요. 슈젤이 오히려 지금 2.99% 올라가고요. 파라다이스, 스튜디오 드래곤, 코미팜 모두 올라가는 가운데 파라다이스의 주가가 6.77%나 상승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상승하고 있네요. 1073원 20전에 거래되면서 원화 약세 하루 만에 전환이 됐습니다. 양시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장 이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자산전략팀의 김두원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FOMC 회의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이 났고요. 금리는 동결이 된 것 같습니다. 역시나 뭐 당장 3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점쳐보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은 유력하다라는 얘기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간밤에 1월 FOMC가 종료됐습니다. 예상대로 기준금리 변화 없었고요. 만장일치. 곧바로 시장 영향은 다소 좀 중립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명서 문구도 평이했습니다. 다만 인플레 지표에 대한 평가가 조금 주요했다는 측면이 있고요. 단기적으로 2% 아래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지만 중기적으로는 2% 부근에서 물가가 안정될 것이다라고 연준 성명서에 명시가 됐습니다. 즉 인플레에 대한 기대를 피력했다는 부분이 오늘 우리 환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시선은 3월 FOMC인데요. 3월 FOMC는 파월 의장이 주최하는 첫 회의입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경기 개선과 인플레 압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장기물 금리 급등이 이를 대변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일체 약간의 변수는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이후 2015년을 제외하고 미국 GDP 성장률이 1분기에는 항상 안 좋았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명서의 문구 변화 또한 인플레 강조 등을 감안해 봤을 때 3월에는 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얘기도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연두교서 발표를 했습니다. 무역 분야 강력하게 집행하겠다. 인프라 재건에 1조 5천억 달러 투자하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한데 파장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트럼프의 연두교서 이전 자체가 이전과 좀 달랐다는 특성이 하나 먼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1시간 20분 정도 연설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장장 한 50여 분 이상을 지난 1년간의 치적을 홍보하는 데 사용했었습니다. 이전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고요. 외환시장은 미국 달러는 약세 압력이 확대됐었고 주식시장은 대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이번 연두교서는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특히 화두인데요. 먼저 북한입니다.
지금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남북이 화해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만 곧 날씨가 따뜻해지면 여지없이 북한에 대해 즉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고요. 트럼프 즉 미국 역시 북핵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북핵 폐기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이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민제도인데요. 불법 이민자를 넘어서 최근 멕시코와 약간의 서로 상이한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국경 장벽 건설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다는 점이 변동성 요인으로 저희가 부각시킬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한국 특히 아시아 국가들이 약간 껴름칙한 부분이 있는 부분입니다. 보호무역주의를 피력했다는 부분인데요. 불공정한 무역을 시정하겠다라고 언급을 함으로써 점차 글로벌 환율 정쟁과 저희가 연결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는 인프라 투자인데요. 기존의 1조 달러에서 약 한 50% 정도 가량 증액한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라는 점이 시장과 경기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었지만, 다만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라는 측면이 이번 트럼프의 연두교서에서 다소 좀 명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유가도 한번 짚어봐야 되는 게, 국제유가가 지금 65달러 선까지 터치는 한 것 같습니다. 현재 WTI를 봐도 64.73달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우상향 흐름이 계속될지 궁금하고요. 고유가 시대에 접어든 것 같은데 대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공급단에서는 산유국들의 감축 의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좀 크고요. 수요단에서는 글로벌 경기 개선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미국 달러와 약세 기조도 국제유가 반등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배럴당 60달러 선이 지지선이 될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고 추세적인 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시엘 등과 같은 구조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고유가 시대 대응 전략은 우선적으로 에너지 섹터에 대한 투자 관점에서 조금 관심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탈에너지 정책의 수혜인 환경, 그리고 전기차와 같은 대체 산업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런 특징 업종에 대해서도 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유가 한번 여쭤봤고요. 삼성전자 한번 짚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50대 1로 액면 분할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이 완전히 환호성을 크게 질렀던 것 같은데, 장 초반에는 어제장 그리고 오늘로 이어지면서 그 흐름들이 지금 조금은 꺾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결정 배경과 향후의 전망 이틀밖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전망들까지 한번 짚어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액분이 가장 큰 화두이고요. 황제주의 국민화라고 불리는 액면 분할이 있었습니다. 다만 어제 외국인들을 비롯해서 대량의 매도세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향후 어닝에 대한 감익에 대한 기대가 조금 작용한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액면 분할의 배경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많으신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3세 승계 구도가 좀 마무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따라서 범용성 차원에서 액면 분할을 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가에는 긍정적이고요. 현재 6배 정도의 펄을 보이는 삼성전자의 주가 재평가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애플도 여러 번의 액면 분할을 통해서 수세적인 상승을 도모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 측면에서는 중장기적 흐름에서 분명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KLX300 같은 경우에도 지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 편입 종목을 공개를 했는데, 일단은 시장의 변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수혜주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이 좀 수혜를 받고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2월 5일부터 출범하게 되고요. 코스피와 코스닥에 305개의 종목이 편입됐습니다. 간략하게 수혜는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로는 기존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에 편입되어 있지 않는 종목들 유망할 것 같습니다. 약 한 56개 종목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코스닥 업종에서는 일부 한 두 개의 업종, 다우데이터든지 나이스 평가 정보 등이 새로 편입된 점 주목할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KLX 300에 편입된 중소형주의 수혜인데요. 중소형주 비중이 30%가 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서의 수급적인 기대,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자산전략팀의 김두원 연구원이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소장님 어디세요? 예, 지금 종로통입니다. 예, 오늘 좀 일정이 빠듯하고 교통 정체로 전화 연결을 했다는 점 시청자 여러분께 일단 양해 말씀드리고요. 일단 뭐 저희 질문 드려보면서 시작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소장님. 삼성전자부터 네.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소장님도 모르셨죠? 50대 1 액면 분할할 줄은. 어제 저녁에 알았습니다. 낮에 그냥 계속 이렇게 뭐 예. 바깥 일정이 있어갖고 돌아다니면서 깜짝 놀랐겠네요.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뛰지? 다른 종목들은 다 그간데 했더니만 네. 그 뉴스가 있었더만요. 탑뉴스였습니다. 탑뉴스였죠. 예. 근데 이게 궁금한 게 어제장에서는 그렇게 급등을 하고 지금도 이슈는 되고 있는데 뭐 비슷한 질문인 것 같아요. 김도환 연구원한테 했던. 네. 이게 이제 향후에 미칠 그리고 코스피에서 그리고 우리 뭐 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미치는 영향이 워낙에 엄청나다 보니까 증시 전반적으로 미칠 영향을 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소장님? 증시 전반적으로 미칠 영향. 예. 글쎄요. 증시 전반적으로 미칠 영향에 앞서서 이것이 과연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뭐, 우리는 액면분할 얘기합니다만, 공식적으로 뭐 외국인들은 그렇게 쓰죠. 미국에서는 스탑 스플릿이라고 쓰죠. 주식 분할이라고 쓰고, 뭐, 스탑 디비덴드, 주식 배당, 뭐, 이렇게 쓰는데, 이것이 이론적으로 사실상 뭐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무차별한 것이다, 가치 중립적인 것이다 하는 거는 뭐,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입증되는 건데요. 단지 이제 이것을 하는 이유가, 액면 분할을 해야 될 정도로 주가가 비싼 종목이면 일단 뭐 실적이나 성장성 할 것 없이 이른바 주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좋은 점수를 받는 주식이기 때문이겠죠. 애플이 좋은 예가 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러면 250만원짜리 삼성전자 주식이 한 주가 50대 1이면 이제 5만원이 될 것이고, 액면가가 이제 5천원에서 100원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좀, 싼 맛에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개인들이. 1,000만원 가지고 삼성전자 4주 들고 있어서 삼성전자를 가지고 10% 수익을 내나, 뭐, 만원짜리 주식 1,000주를 들고 그걸로 10%를 내나,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만 수익은. 이제 그래도 너무 비쌀 때 못 사들고 있던 삼성전자를 갖고 가는 거,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나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이거는 뭐 거래소에서 제공된 자료를 갖다가 뭐 국내 언론에서 이렇게 설명한 자료긴 합니다만, 액면 분할이 과연 주가 상승이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등식화할 수는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위에서 보시면은 롯데지주에서 작년 10월 30일 날 액면 분할이 있었고, 그 전에 뭐 7월 달에 있었던 오리온홀딩스에서 쭉 아래쪽으로 가면 갈수록 시기적으로 이제 먼 순서입니다만, 여기서 지금 좀 붉은색 원으로 이렇게 쳐진 부분, 이 부분을 보시면은 액면 분할했던 그 당일의 종가보다 그저께죠. 1월 30일 날 종가가 훨씬 더 낮은 경우입니다. 차라리 아래쪽에 파란색 줄로 꺼여져 있는 뭐 애경유화를 비롯한 뭐 그런 종목들을 보시면은 액면 분할 때보다 높았다는 얘기죠. 결국은 펀더멘탈입니다. 결국은 펀더멘탈이고,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보여줘 왔던 것 같은 그런 어떤 실적의 성장, 그리고 계속해서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할 만한, 계속해서 이제 그렇죠, 돈을 잘 벌 수 있는가의 문제, 이 부분이 될 것이고, 아마 싼 맛에 산다, 그래서 개인들도 이제 삼성전자 주주가 될 수 있다 하는 그 효과, 그것은 뭐 사실 이제 좀 시간을 지켜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 차트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이제 약 한 1시간 전에 제가 이렇게 작성해서 보내드렸던 삼성전자 10분짜리 차트인데요. 어제 그 뉴스가 오전 9시 한 20분경에 나오고 나서 삼성전자는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10분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저렇게 올라갔다가 장 마감 무렵에 다 그냥 원위치한 상태고, 오늘도 지금 뭐 전일 대비 한 4,000원, 5,000원 해서 강보합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거래량도 없고, 즉 시장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는 얘기죠. 어제 외국인들은 오히려 삼성전자 한 종목만 가지고 600을 팔았고요. 월간 차트도 보여주신다면은, 이어서 월간 차트도 보여주신다면 사실 삼성전자는 지금 그동안에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을 확대한다든지 해서 주주 환원 정책을 갖다가 많이 했습니다. 월간 차트 한번 띄워주십시오. 월간 차트 띄워주시면은 그동안 이렇게 많이 올라왔고 또 실적이 바탕되면서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아찔한 정도까지 와 있고, 지난 11월 달에 짱대 연봉이 나오면서 기술적으로만 보자면 이 주가는 상당히 지금 데미지를 입은 상태고, 만약에 대외적인 변수까지 뭐 최근 들어서 다우지수나 S&P 500을 비롯한 미국 증시까지도 잘 달리다가 갭다운이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인데요. 외풍에 따라서 이렇게 좀 추가 급락도 가능한 상황에서 지금 이것은 그나마 주가를 좀 이렇게 지지하는 뭐 요인으로서 작용하는 정도 아닌가, 뭐 그렇게 봅니다. 뭐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주식 분할 상식적으로 뭐 여기서 뭐 정치적인 배경 이런 걸 얘기하기에는 저 또한 아는 바가 없고 함부로 얘기할 성질의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만 따지자면은 이론적으로는 사실상 주가에 무차별하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증가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확인된 바가 없다. 오히려 지금부터 세계 증시의 흐름과 같이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한마디로 5만 원대로 이제 액면 분할이 되면 조금은 이제 진입하기가 쉬워질 것이다.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수급과 관련된 이슈.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지금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KRX 300 종목들이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진짜 이게 어떤 영향이 올지 체감이 아직 안 된다. 당연히 뭐 며칠 안 됐으니까 그럴 것 같긴 한데, 어떤 영향을 줄지 좀 예측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종목 소속 포함되는 종목들은 발표가 나왔습니다만, 이게 2월 5일부터 발동되는 거 아닌가요, 정덕현 의원님? 네, 맞습니다. 2월 5일부터 실제로 이제 발동이 됩니다. 예, 그래요. 저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일단은 제가 받는 느낌은 그렇습니다. 지수가 너무 많아요, 우리 시장에. 지수가 너무 많고, 뭐, 코스피 200, 뭐, KRS 100,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뭐, 중복될 것이고요. 일단은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은 기존에 뭐, 코스피 200이나 KRS 100 같은데 포함되지 않았던 종목 중에 이제 이번에 포함된 종목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것이 일단은 지수, 안에 들어갔다면은, 기관들이나 뭐 할 것 없이 일단 거기에서 담는 효과를 기대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뭐 중복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바이오주 비중이 너무 높다는 것이 조금 거슬립니다. 이것이 그러면 전반적인 어떤 코스닥 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활성화를 기대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또 사실상 바이오주는 물론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어떤 스토리, 장밋빛 전망, 이런 것들은 계속 유효하긴 합니다만, 그동안 어떻게 보면 너무 달려왔고요. 지난 1월 전 세계에서 우리 코스닥의 상승률이 14%를 넘으면서 거의 뭐 아르헨티나나 무슨 뭐 이런 나라도 좀 이상한 나라들 빼고 제대로 된 시장 같은 시장 중에서는 거의 탑 3 안에 드는 뭐 그런 식의 상승률입니다. 미국 3대 지수를 갖다가 완전히 아웃퍼폼하는 그런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 바이오주들이 또 끼고 있는 그런 상황. 예, 또 뭐 죄송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이왕이면은 삼성전자 액면 분할도 주가에 무조건 좋습니다. KRX 300이 출발하면서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현실이 그렇게 넉넉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뭐 이렇게 지금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제가 보내드렸던 차트 중에 KRX 우리 KRX 변동성 지수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이게 이제 코스피 변동성 지수인데요. 구글 같은 데서 코스피 발로틸리티 인덱스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하는 바는 뭔가 지금 이 현 레벨 한 14에서 15 정도
올라서게 되면 이건 주봉인데요. 이게 꼭 한 20 내지는 25, 심할 경우 한 30까지도 이렇게 치솟는 상황이 그동안 주기적으로 있어 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세계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우존스 지수 곧 이어서 한번 보여주신다면요. 다우존스 지수에서 이렇게 일간 차트로 보시면은 그저께 해서 결국 큰 갭다운이 일어났습니다. 다우지수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다우지수 차트에 갭다운이 나오면서 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230포인트가 넘는 상승폭이었습니다만 결국 음봉으로 끝나는 조금 오르긴 올랐습니다만 일간 차트 아래쪽에 나타나는 기술적 지표도 보시면 굉장히 과매수 국면에서 이제 MACD는 매도 시그널이 뜨고 있습니다. 좀 큰 그림으로 월간 차트, 다음 차트 보여주신다면은 월간 차트에서도 데일리나 먼슬리나 똑같은 그림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찝찝합니다. 월간 차트도 보여주신다면은 마찬가지예요. MACD나 RSI 할 때 굉장히 과매수권이고 지금 저렇게 거의 수직 상승에 저런 모습을 보이다가 거래량이 또 엄청 터졌습니다. 1월 달에.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바닥에서 거래가 터지는 거는 한참 빠지다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시점 보시죠. 한참 빠지는 중에 저렇게 거래량이 터지는 것은 공포에 떨고 있는 어떤 투자자들의 투매 물량 갖다가 받아낼 만큼 또 싱싱한 또 신규 진입 세력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진 것이고 지금 오랜 상승 추세 끝에 이렇게 또 거래량이 터진다는 것은 막 들어가는 자금들도 많지만 지금 털고 나오는 자금들도 많기 때문이라 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그겁니다. 시장의 변동성입니다. 지난주 어쨌거나 문희신 장관 이후 트럼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달러 약세가 좋으네, 강한 달러를 궁극적으로 보고 싶네, 드라기 22총재는 뭔가 화난 듯한 얼굴로 누가 이렇게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가, 누가 이렇게 입방정을 떠는가 하는 식으로 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드러내었고 22 꾀레 이사 같은 사람들 계속해서 말하는 게 변동성입니다. 그리고 그린스펀 전 FRB 의장 같은 경우도 채권 시장이 거품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신다면 미국채 수익률 보시면 아찔합니다. 미국채 수익률은 지금 굉장히 이렇게 바닥을 치고 이중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와중에 그리고 나서 상당한 급등세 이후 미국채 수익률도 한번 보여주시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깃발령 조정을 보인 다음에 저렇게 월간 구름대를 뚫고 강한 이번 굉장히 많이 올라요. 32bp나 올랐습니다. 현 금리 수준에서 1월 한 달 동안에 저런 식이라면은 지금 시장 자체가 과열 국면에서 뭔가 변동성이 커지는 이 국면에 액면 분할이다, KRX 300 출범이다 이런 어떤 좀 본질과는 무관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장이 갈 것이야 라고 막연하게 덤비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평소보다 조금 강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조금 1월 굉장한 1월이었습니다. 우리가 1월 효과 합니다만 굉장한 1월을 보냈는데요. 그 1월이 계속되어서 2월도 1월 같은 것이야라고 보는 것은 좀 위험한 시점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일단은 2월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짚어주셨습니다. 1월보다 2월이 조금 더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가기에는 여러 가지가 조금 무리가 올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측면인데 환율 하나만 좀 여쭤보고 마칠게요. 환율이 지금 1072원 40전대까지 다시 올라가면서 일단 1060원 강하게 지지받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 1060원부터 70원대 박스권 강하게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환율은 앞으로도 이 정도의 박스권에서 유지가 될까요, 좀? 네, 어쨌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 목요일쯤에 있었던 문우신 장관의 무역 측면에서나 감히 미국 재무장관이 무역 측면에서 약한 달러가 우리 미국에 유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봐서는 굉장히 무식한 사람입니다. 저거는 모든 전 세계를 갖다가 화나게 할 수 있는 발언이거든요. 그동안 G20이든 G7이든 모여서 늘 했던 국제적인 합의는 자국 통화의 평가 절하를 통해서 무슨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이런 거 하지 말자라는 거였는데 그냥 딴 것도 아니고 무역 측면에서 약달러 그렇다면 자기들은 그 합의를 깨고 달러 약세를 통해서 그러면은 그걸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얼마나 문우신 장관의 그 발언이 미국 재무장관답지 않은 몰상식한 발언이었으면은 좀 더 몰상식해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늘 해왔던 말과는 다르게 그 얘기는 나는 강한 달러를 궁극적으로 보고 싶다. 이 얘기는 지금 자칫하면은 여기서 달러 약세가 걷잡을 수 없이 오고
미국채 수익률의 급등, 그 얘기는 모두가 미국 국채를 던진다는 얘기인데요. 달러 뒤에는 금이 아닌 미국 국채가 있고, 지금 미국 국채가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미국 정부가 걷어들일, 미국 국민들로부터 걷어들여서 갚아나갈 세금에 대한 믿음인데, 이 모든 것이 무너지면 미국채 수익률도 올라가는 것이고 달러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상황에서 지금 조금 어떻게 보면 지난주 있었던 그 해프닝 내지는 그 뻘짓을 갖다가 만회하기 위해서 미국은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국면이고요. 이머징 통화들이 조금 이렇게 강세의 흐름에 지금 제동이 걸리는 게 며칠째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는 준비 못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고, 우리 환율도 의외로 그거 하네요. 여전히 1.25, 1유로당 1.25달러 공방을 갖다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실히 올라선다면은 달러 약세는 굉장히 강해지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달러 약세는 증시의 조화라는 공식이었다면 앞으로 여기서 더 치솟아 올라가는 유로 강세, 달러 약세는 그것을 인해서 오히려 세상이 어지러워질 수도 있는 달러 약세입니다. 지금 바로 더 달러 약세가 이어진다고 보기에도 조금 조심스러운 국면과 레벨에 이르렀습니다. 네, 환율도 우리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게 이제 녹록치는 않다라고 평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이제 만나 뵙고 또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소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GFM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뒤 2부 오늘도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종목들 준비해놓고 있고요. 여러분의 종목 상담 하단의 번호입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주임, 하나금융투자증권 클럽원 금융센터 김상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